LA 카운티가 오는 7월 4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LA에 또 다른 한인 대형마켓이 오픈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 이효리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성금인 나비기금들이 윤양미 당선인의 개인 구자에 입금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의 경제회복대책위원회는 7월 4일까지 생명과학, 숙박업 및 교육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안전하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코비드-19 위기 상황 속에 지역 경제 상황의 높은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한 대책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LA 경제개발공사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오늘까지 100만 건 이상의 실업수당이 청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상 일자리 손실 범위는 75% 이상이 매년 평균 5만 불 이하의 수입을 받는 고용인들이며 식당과 소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박언은 최대한 빨리 안전한 경제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언은 나는 경제 재개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카운티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달 초에 이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7월 4일까지 LA 카운티가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법계 지도자들 및 보건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3개의 업계 대표가 코비드-19가 해당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세일라 키엘은 재개장에 가까워질수록 공공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재개장 능력은 대중의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에 달려있다. 대중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재개장 계획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며 재개장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가능한 완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재개장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이 카운티의 모든 주민이 자신의 건강, 가족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라고 키엘은 말했습니다. LA 슈퍼바이저 제니스아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특정 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식당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다면 그 업체들은 다시 재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닫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나는 이 대책위원회가 공중보건국의 동의와 함께 주지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경제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6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또 하나의 대형 마켓이 오픈했습니다. 얼바인, 부에나팍, 샌디에이고, 조지아 등 전국의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온 마켓이 18일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제임스 M 우드 코너 쇼핑센터 건물 1층에 소프트 오픈했습니다. 이번 시온 마켓 버몬트점이 오픈하면서 한인타운의 경쟁 구조가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부실함도 염려가 되는 한 부분입니다. 이날 시온 마켓 버몬트점이 오픈함에 따라 LA 한인타운에는 올림픽 방향에는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점과 한남 체인 LA점이 있으며 버몬트길에는 갤러리아 마켓 버몬트점과 시온 마켓 버몬트점이 자리하고 웨스턴에는 한국 마켓과 가주 마켓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마켓 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쇼핑몰 안에서 운영 중인 H마트는 마당몰점과 K타운점을 운영 중에 있어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완공될 팔가와 옥스퍼드 코너인 예-마켓 자리에 공사가 진행 중인 라이즈 코리아타운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한인타운의 한인마켓이 9곳이 경쟁하며 운영을 하는데 마켓 간의 경쟁들이 마치 춘추전국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등 특정 목적의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효리가 1호 출연자로 나서 유명해진 나비기금은 물론 콩고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 후원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모금 등 다양한 기금이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당선인 모금용으로 써온 개인 계좌 4개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2013년 6월 26일 남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수원신문에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학생이 그린 엽서를 8장 1세트당 5,000원에 판매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모금 계좌로 개인 계좌를 안내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당선인은 기사에 나비기금의 목적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 제1조선학교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이는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지원이 당시 세계 전쟁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회 등이 설립한 나비기금과는 성격이 달라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윤당선인은 2012에서 2013년 나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비기금은 가수 이효리가 2012년 3월 1호 출연자로 500만 원을 기부해 널리 알려진 기금인데 곽 의원에 따르면 윤당선인은 나비기금 추진위원 출연금과 홍보 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베트남전 참전 50주년, 빈딘성 우물 파주기 등을 위한 모금 활동에서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윤당선인은 나비기금이 조성된 지 1년여 후인 2013년 6월 페이스북에 나비기금 계좌번호를 윤미향에서 정대은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투명해 보일 것 같아라고 의견을 포스팅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개인 계좌를 통한 모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당선인은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후원금도 윤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당선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로서 당시 4명의로 상주인 4명의로 계좌를 냈다고 설명했으며 2014년 길원옥 할머니 유럽 방문 경비 모금 계좌도 윤당선인 개인명이었습니다.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의 경우 1,757만 원을 모금했지만 실제 전달된 액수는 1,200만 원에 불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윤당선인은 그동안 모금에 쓴 개인 계좌 4개와 같은 은행의 예금 3억 2,133만여 원을 예치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한편 곽 의원은 모금에 쓴 개인 계좌 사용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당선인의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줄기 따라 밝혀지니 그 끝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 최진영 기자였습니다.